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주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바람도 막 엉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조금 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우리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되는 통일 온데이 오늘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사자성어로 묘소, 동처, 한패거리가 되어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뽑았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진짜 코로나로 극심하게 우리 힘들게 했는데 우리 사회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부디 공평무사하고 아심여칭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는 그 성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단 좀 낭독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한 해를 보내며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가정에 평화와 축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한겨울 휴일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탄절은 대한민국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회복될 조짐이 조금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힘들어진 살림살이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비전과 정책 대신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는 베품과 나눔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기에 힘없고 소외된 삶이 베품과 나눔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도둑과 도둑을 막을 사람이 한 통속이 되었다는 묘소 동처의 사회가 아니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아심여칭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경쟁보다 나눔을, 승리보다 희생을, 미움보다 사랑을, 분쟁보다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통일한국당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던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아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통일한국당 지난주에 발표된 성명을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하시는 당원 여러분들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604조 4천억 원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통일한국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이신 우리 옆에 계시죠? 윤대관 위원장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주실까요?
보셨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3.3% 인생을 아시나요?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귀족노조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눴었죠. 오늘 다시 윤대관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언론사의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 만들기의 명강사이십니다. 아주 제일 마음에 들어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예, 돈 걱정 없이 돈 쓸 일 있을 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진짜 부자로 사시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따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늘상 자리해 주시는 최범진 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세상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 세간에 어떤 쇼핑을 할 때 뭐 보복 쇼핑이다, 보복 소비다 이런 말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보복할 만큼 돈이 많나요? 이게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리 박봉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네. 오늘 준비한 거 우리 그 세금 피 같은 세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어떻게 좀 따지고 물어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두를 좀 꺼내주시죠. 자, 우리 연말이죠. 연말에는 과거에는 캐롤송이 많이 울려 퍼졌고 그러면 이게 연말이 왔구나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연말의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연말만 되면 들려오는 소리와 풍경, 아주 낯익은 풍경들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금에 관련돼서.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우리 세금이 깨어지는 소리, 세금 내는 우리 납세자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소리가 연말만 되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게 바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보복 소비네요. 보복 소비죠. 보도블록 공사할 때만 되면 공사 소리 들리면 이거 연말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 게 뭐 한두 해가 아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 거 좀 하지 말자. 국민들이 눈치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년 미만 된 보도블록은 원칙적으로는 교체를 금지하고 혹시라도 부득이 10년 미만 된 보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은 보도 공사 실명제라는 걸 해가지고 네. 부득이 할 때는 그 공사를 하게끔 했어요. 즉 어쨌든 보도블록 공사할 때마다 국민들이 저거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하니까 그런 스스로 자정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왜냐? 12월에 하던 공사를 요즘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10월부터 해요. 이제는 가을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걸 모를까요? 아니 뭔가 부서지고 깨지고 꺼지면 모르겠는데 멀쩡한 걸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공감합니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근데 혹시?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는 냄새 나니까 교체를 하니까. 그럴까요? 은행나무 열매 냄새가 도로에 배이는 게 그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청소하기 싫어서. 글쎄요. 그보다는요.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그죠? 그쯤은.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속아주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줄줄 새 나가는 게 보도블록밖에 없을까요? 또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시죠? 네. 운전하시면 특히 야간에 요즘 운전해 보시면 운전자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9시만 넘으면요 뭘 하냐면 공사를 해요. 고속도로 엄청나게 합니다. 고속도로 하죠. 예. 내부순환도로 하죠. 저기 구리에서 강북 강변 들어오는데 공사하죠. 그뿐입니까? 저기 저 아차산 용마산 터널 앞에 하죠. 제가 그제 다닌 곳이에요. 곳곳에서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 물론 공사해야겠죠. 공사를 안 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공사를
밤 12시 하면 어떨까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이 운행 안 한 시간에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겠죠. 교통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빨리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차가 막히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차량 정체가 생기면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얼마나 셉니까? 이런 식의 정체 때문에 1년간 소비되는 비용이 60조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경제 손실 비용이 이런 발표가 있을 정도인데 보세요. 근데 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12시까지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국민에 대한 배려가 쥐뿔도없는 거예요. 아, 배려. 배려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섬김까지는 바라지 않아. 아유, 섬김은요. 저는 공무원들 뭐 많이 만나도 봅니다만 제가 만난 공무원 중에서는 아직까지 섬김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분 못 보고 대부분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9시부터 그 공사를 허락하신 분은 아마 국민에 대한 배려와 섬김보다는 자신이 집에 일찍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가야죠. 물론 그러긴 해야죠. 그런데요, 그야말로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데 우리를 전혀 배려하지도 않는다. 분노하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근데 우리 최범지 부총장님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도 뭐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표정 같아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맞는 저기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고 좀 이렇게 예. 동의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셨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 있으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여장님 그 얼마 전에 그 미혼 남녀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 그 배우자감으로 직업으로서는 공무원 공무원. 1위입니다. 예. 그리고 키 180m, 180cm. 예. 예. 그런데 이 공무원 사회 뭐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시키는 곳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머리를 잘 쓰면 우리한테 배려할 텐데요. 그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평가 기준이 없는 거겠죠. 국가 조직이다 보니까 대개 그야말로 근무 연수 내외 내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라 그러죠. 정년이 보장되어져 있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장되어 있고 정년이 일반 사기업보다도 더 길죠. 사기업들 되게 55세, 56세 대부분 많이들 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60세가 정년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63세, 그리고 대학 교수들, 네. 국립대 교수들은 65세까지가 정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이다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민이 하라고 명한 것,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올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노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 한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국민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마저 들죠. 아, 이거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짐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무게고 필요 악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사실 공무원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존경하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일반 직업보다 더한 철학이나 신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요즘 공무원이 그냥 직업이지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나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따져보죠. 우리 최범지 부총장이 해외여행 자주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 돈으로 갔어요? 제 돈으로 가죠. 공무원들 자기 돈으로 해외 연수 다니고 다 그러나요? 저기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분들. 그 연수라고 명목을 하지만 네. 가서 뭘 배워왔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풀어야죠. 그런데 뭘 배워왔는지 푸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이 예산 낭비가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뭐 억지 연수 그리고 보도블록 연말마다 쓸데없이 교체하는 것 혹은 전등 하나 가려고 터널에 전등 하나 가려고 차선 이 두 개를 막고 하는 공사하는 이런 일들 외에도 더 어마무시한 게 이번에 또 터졌죠. 어떤 거죠? 얼마 전에 교육부가요. 예? 올해 2차 추가 경쟁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6조 원이 넘는 돈 확보를 했어요. 그 돈을 네. 그 돈을요. 교육부가 자기가 다 먹을 수 없죠. 쓸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싹 한꺼번에 내려보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돈을 다 6조 넘는 돈을 줬어요. 그러면 각 학교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교육기자재도 사고 네. 업그레이드 하고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런데요. 각 일선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왜 이러니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주는데 왜 불만을 토로할까요? 그게 또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인데요. 네. 진짜 지랄 같은 이유예요. 돈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왜 싫어를 하냐면 이 돈을 내년 2월까지 다 써야 돼. 꼭. 6조 되는 돈을. 예, 꼭. 내년 2월 회계 연도 딱 마지막 날까지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촉박한 단서를 달고 이 돈을 줬어요. 자, 그럼 학교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년 2월까지 이 돈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 등교도 안 했죠. 그러네. 교육기자재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사용하지도 않은 기자재 또 재고 쌓아놔야 되는 즉 학교식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저희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압니까? 이 공무원 규정을 잘 압니까? 잘 몰라요. 그렇죠. 따지고 싶어도 섣불리 따졌다가는 공격당하기 십상이고, 당신이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서 사용을 했다. 당신 뭘 따질 거야?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네. 허다합니다. 머리 좋으니까. 네. 그러죠. 그런데 물론 교육 기자재 없는 학교도 많을 거예요. 또 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필요한데 써야 되는 거 맞아요. 문제가 그 시점과 사용 시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 이 세금이 정책 당국자 자신 개인의 돈이라면 절대 이러지 그렇죠. 않아요. 네. 절대 이럴 리 없거든요. 세금은요,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서도 안 되고 걷어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걷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를 하는 방법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또 달라지고 사용하는 법은 더 지랄이에요. 보세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 독립전쟁, 우리나라 동학운동, 진주밀란 이거 전부 다 세금 징수 과하게 하는 바람에 터진 난리였죠. 토닥과 함께 세금 징수를 그 당시에. 그럼요. 영국에서 창문 많이 있으면 창문 세금까지 매겼거든요. 이거 전부 다 국민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을 착취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세금 정책을 지 마음대로 자꾸 자유유지 함부로 했다가는 나라가 절단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법으로 정해진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59조에는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법을 정하는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걸 잘 정해야 되고요. 그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해야 되죠. 근데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걸 활용해서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세금 깎아드릴게요 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선심성 공약을 해서 자기 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내가 이 세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다른 데 아무리 급한데 저거 안 쓰고요. 내가 이 지역 출신이니까 이 지역에만 쓰겠습니다. 에스카레이터 공사비 다 왔습니다. 이런 자랑질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닌데. 쪽지 예산이 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피해 지원이든 종합부동산세 줄이든 이거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 집행하는 사람들도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어야 되죠. 모두가 공정하게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대표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 볼게요. 1577-1242라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1577에 1577-1242 1242. 이 어디 전화번호냐면 네. 대리운전 전화번호 아니고요. 예, 어디 운전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는 데가 아, 그런 있는데 데가 있습니까? 그 전화번호가 1577-1242인데요. 네. 여기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예요. 전화를 하면요 개선이 될까요? 글쎄요. 공무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따져들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네, 거예요. 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네. 우리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뭐라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아무 말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하고 조사 결과 어떻습니다라고 결과를 신고한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112하고 똑같거든요. 예.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저놈의 보도블록을 아직도 깨고 있을까요? 웃기죠. 해달라고 이거 개선하세요라고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 세금의 사용의 진정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품위를 올린 공무원의 그 제목 그걸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질 게 없죠. 돈 쓰겠다는 자가 이런 용도로 씁니다라고 한 얘기를 그냥 알려줄 따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건 국민들이 뭔 잘 알 텐데 그런 국민이 신고를 하는데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듣는 척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따위는 배려하지 않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자들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라고 정치인이라고 다 뽑아놓은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법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하세요. 우리 세금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한지 확인하세요 라고 뽑아놨더니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의 표만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짓만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국민들은 좀 깨어나서 이제 뭐 한번 개선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느냐면 국민의 참여가 없어요. 이렇게 분노만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고 선거 때만 되면 괜히 어깨 잠깐 으쓱하고 말어. 그리고 나서 4년 5년 또 욕만 하면서 분노만 하면 있는 게 이게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 참여가 없으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지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까 무슨 말 하시려고 마이크를 살짝 들어섰는데. 예. 소주값만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소주값만 늘어나죠. 제가 필리핀에서 좀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공무원이 잘하면 나라가 산다. 공무원이 부정부패하고 못해도 그래도 나라는 굴러간다. 그 필리핀에서는 당연히 어떤 허가를 받을 때 급전을 주면은 이틀에 나오고 급전을 안 주면 공무원들 2달이 걸리고 그래요. 그때 민간인이 뭐 할 때. 근데 우리나라도 뭐 옛날엔 그랬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진배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제가 공무원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에 공무원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봤어요. 세 가지로? 예. 예. 하나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예. 하나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예. 하나는 꼼무원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은 그냥 시험 쳐서 구급 시험 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우리들 민원 소통하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저는 만든 거고요. 예. 공무원들은 진짜 곰처럼 나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꼭 필요해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권력 쫓아다니는 사람, 자리 쫓아다니는 사람 필요한데 그들은
저런 걸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없어지라래도 없어질 수 없고 누가 죽이지 않는 한 죽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시간 촉박한 그런 사업자들 있잖아요. 예, 빨리 예. 어떤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예. 빨리빨리 알아봐야 될 일, 예. 돈 좀 먹더라도 빨리빨리 허가 내줘서 경제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공무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금 문제 엄청 잘 빠르게 차 마시러 다니시고 식사하러 다니셔서 네. 언더테이블 머니 요즘 없어요. 그냥 공중으로 돈이 다니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 공무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참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관청이 우리 집보다 너무 좋아. 그렇죠. 궁궐이죠. 예, 우리 회사보다 너무 좋아. 맞습니다. 거의 뭐 호텔 같아요. 그렇죠. 야, 부럽습니다. 부럽죠. 예. 그다음 우리 세금입니다. 네네. 예. 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행정기관의 어떤 운영 전체 시스템을 다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된 사회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입법기관 제대로 뽑고 대통령 제대로 뽑으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선거 때마다 델론 뽑아주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새롭고 정직한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돼요. 왜냐? 물이 고이면 썩지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고 선출직 공무원들 65세 넘으면 이제 공무원 선출 못하게 해야 돼요. 왜? 남들은 다 정년제도 해가지고 정년 퇴직시키면서 왜 그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노역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자, 선출직 공무원 3회 이상 못하게 하고요. 정년제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우리나라는요. 지금 거대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네. 소선거구제라서 그래요. 이거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다당제가 출연하고 그리고 다당제가 출연해야 연정이 가능하고 그래야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정치가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날마다 안 일어나겠죠. 왜? 내 표가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사표가 된다는 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렇죠. 아무리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어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연정을 하든 소연정을 하든 예. 그런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바꾼다? 정치인들이 바꾼다?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선거 때만 참여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우리 통일한국당 같은 당에 당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정책 입안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전화 주시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호 실제라 하나 둘 사둘 거기도 전화하시고 우리 박성도 좀 봐주시고. 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변합니다. 예. 이거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요. 평상시에 참여하시고 선거 때는 그야말로 칼날처럼 예리한 심판으로 국민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있어본 정치는 변합니다. 결국은 이 공무원 사회도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국민들의 권리니까 속혀도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보도블록부터 시작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시간이 보니까 다 됐어요. 오늘 약간 흥분하셨는데. 아하. 끝나고 맞아, 못 놀랐어요. 차 마시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지적과 또 이런 태클이 없이는 그냥 뭐 진짜 때 되면은 보도블록 또 갈고 아이들 쓰지도 않고 돈 몇 조씩 내려버려서 이런 우리 정말 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보신 분들은 늘상 지루하다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몰입도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특히나 젊은 층들의 참여가 참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당사에서 지난번에도 참여했지만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어떤 말이든 그냥 해도 좋고 그 열린 광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도 한번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이런 열변을 좀 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부처님 오늘 또 배웠어요.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아주 좋은 지적. 그냥 매일 이런 생각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이 604조 4천억 우리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통일한국당도 눈 시퍼렇게 뜨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화로운 연말 보내시고요.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우리 통일한국당 당직자들 우리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